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권이 주도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예비 후보 10명 중 누구를 최종 2인으로 추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검증이 더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인되면 민주당의 후보를 받아들이겠다며 회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대2로 머릿수에서 밀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야당 측 의원 2명에게 거부권을 주는 현행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민주당이 1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1 신규 확진자 수가 81일 만에 하루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245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 나오던 해외 환자 또한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라며 2주 정도 되면 300명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1.5단계는 예비 경보 형태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김우주 교수는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해 환자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3 사건 개정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지만 국회에서 그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한 개정안에는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4.3 특별법에 피해보상 근거를 담는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또 적법 절차 없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를 위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이 크게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도 여당과 거리를 두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3 사건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째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와 함께 IBS 방송국에도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한 해를 돌아보기엔 조금 이른 시기지만 생각해보면 올해도 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였음에도 항상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늘 든든하고 행복했어요. 남은 2020년도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그럼 같이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볼까요? 오늘 입을 옷으로 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정하는 오늘의 옷장,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은 옷장 속을 뒤지다 졸업식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교복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땐 그렇게 입기 싫었던 교복이지만 지금 떠올려보면 교복을 입었던 그때의 내가 그려지며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그 당시의 추억이 떠오르는 옷이 있나요? 우리는 이제 교복을 벗었지만 교복을 보면 학창시절의 내 모습이 생각나는 것처럼요. 저희 IBS 방송국도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한켠에 교복처럼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복을 마지막으로 입는 졸업이 꼭 아쉬움이 남는 끝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걸요. 항상 새로운 시작에 씩씩하게 적응해 나갈 학우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 왜 카페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 속 너무나 당연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소소한 궁금증. 가볍고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 저 김세희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아침을 여는 잡다한 지식, 라디오 백과사전 마지막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 군데의 장소를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신사동 가로수길, 삼청동, 경리단길. 이곳들의 공통점은 요즘 일명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장소들이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핫플레이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흔한 곳을 오히려 기피하게 된다는 심리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해요. 이곳들 역시 늘 사람들로 붐비고 유명한 음식점 또는 카페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장소들이 최근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됐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그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서 SNS에 입소문을 타서와 같이 단순한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어떤 공통적 특징이 존재해요. 요즘 유행하는 느린 공간, 사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공통적 특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사동 가로수길은 차선이 좁고 삼청동은 길가에 굴곡이 많아 운전이 힘들어요. 또 경리단길은 계단이 많아 차에 진입이 힘들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첫 번째 특징은 자동차가 잘 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공간들 중 자동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요. 교통이 불편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사실 좀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있는 그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곳, 오히려 자동차를 벗어나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런 물리적 조건이 아주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익선동이에요. 익선동 거리는 3사람 정도가 지나가면 꽉 찰 만한 아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또한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1층짜리 건물이 유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높은 하늘을 보며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한답니다. 또 익선동 거리는 골목이 많고 꼬불꼬불한 구조예요. 그런 점에서 공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내가 천천히 걸으면 공간은 느리게 변화하고 내가 빨리 걸으면 공간은 빠르게 변화하죠. 내가 걸어갈수록 환경이 바뀌는
나와 공간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자동차를 피해 공간과 상호작용하듯 걸을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이쯤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트와이스의 Merry and Happy 듣고 와서 다른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핫플레이스의 또 다른 특징은 필지의 크기가 좁은 곳이라는 건데요. 필지 사이즈가 작은 곳은 다른 곳보다 소규모 자본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기가 수월하다고 해요. 비교적 최근 생긴 강남과 같은 지역은 100평 단위로 필지를 끊는 등 상대적으로 필지의 사이즈가 커요. 반면에 익산동, 명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은 교통의 발달 전에 생긴 지역이라 필지가 좁죠. 이렇게 필지가 좁은 장소들은 사업을 시작하기가 수월해 장소 내에 다양성이 존재해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까운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랍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핫플레이스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부 장소들은 교통이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런 유행에 대해 큰 공간은 자동차에게 뺏기고 남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마지막 라디오 백과사전의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아직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픈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모두 들려드리지 못한 채 한 학기가 지나가버려 아쉬움이 남아요. 그럼 저희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다음 학기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라디오 백과사전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라디오 백과사전과 함께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예진,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